앞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혼인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그 예시 1번에 보면은 모자의 이미에 신축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이 갑인년에 말이죠. 이 사주가 갑인년에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먼저 보면은 사주가 무자의 기축에 신축에 정력을 했는데 갑인년에 정제운임으로 결혼을 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정제는 처성이면서 사주의 왕신인 인성 토기를 억제하면서 화 관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자, 앞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금에서 말이죠. 사주가 토기가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억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주에는 대성이 없습니다만은 이 갑인 운이 오니까 이때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제죠. 남자다 보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때에 물론 자기 자체에 상당히 대성운이면서 또한 인성을 억제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때에 혼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그렇다면은 이 운에 그러면은 이 해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을묘운 다음 해도 가능하겠죠. 을묘운에 이 양년에 그래 정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곤명 한번 보겠습니다. 곤명 역시 무자생이죠. 무자생에 가면의 정축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무자의 갑인의 정축의 계묘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신의 대운 중에 30세 자 무오년에 시간 간성과 하브람으로 결혼했다. 신의 대운은 해자축수 방국의 관성이 왕해지고 무오년은 그 관성을 합하니 혼인을 하게 된 것이다. 여명에 관성을 합하는 운에도 혼인을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신의 대운 무오년에 자 신의 대운 되니까 여러분 해자축하면서 합을 하니까 관성이 상당히 왕해지죠. 이 관성이 엄청나게 왕해집니다. 왕해지는데 무오년이 되니까 이 상관하고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상관하고 이 상관하고 관성하고 그러니까 상관과 관성이 합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 역시 바로 이때는 자식이 생산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관성과 상관이 합했으니까 그래 이때에 혼인을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는 임신에 계축의 정축을사 그러는데요. 이 사주는 기유대운 갑진세운에 기유운 갑진세운에 이때의 결혼을 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추골의 관산을 혼잡경에 시간의 인성을 용신하는데 대운과 지지가 간합지합하고 또 대운 기토는 월간 계수 평관을 억제하고 갑진세운의 갑은 용신운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기유대운 갑진이 말이에요. 갑진에 여기에서 보면은 사주 자체가 정화가 축으로 났죠. 정화가 축으로 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왕합니다. 그렇죠? 왕한데 기운에 지금요, 기운에 이 관살이 지금 혼잡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는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토가 이것을 갖다가 극한단 말이다. 이걸 하나를 이제 그걸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제어가 됐다는 겁니다. 혼잡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간목은 이것을 갖다가 힘을 도와서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또 매력이죠. 사주에서 볼 때 사주에 수갑을 하니까 인성을 용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용신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을목과 동시에 힘을 합해가지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때 결혼을 했는데 본판 사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관살 혼잡돼가지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은 이 관살이 5개입니다. 5개. 명암으로. 이 사주를 갖다가 여러분 명암부집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명암부집이라. 명으로 암으로 이 남편감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는 제어가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유대운에 했는데 결혼을 기유생이라면은 그야말로 좋을 수 있습니다. 기유가 오게 되면은 이 기유생은 이제 물론 합을 한다면은 그 기유생은 뭐 좋지가 않겠죠. 사실은 굳이 보면은 합을 하면은 이때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간의 기토는 이것을 극하니까 좋기는 한데 갑진대운에 여러분 갑진대운에 이 목이 나를 생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용신눈에도 결혼을 한다라고 했고 하나는 제어가 되어진다라고도 했고 간살 혼잡인 경우에 하나가 제어되는 대운세운에 혼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제어할 때에 이때에 요거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혼인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주는 여러분 건맥인데 26세 병오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26세 병오년에 결혼했는데 병오년은 정재운이고 지지가 사오미 방구를 이루므로 정화 재성이 강해지고 재성이 합한 것이 되어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병화는 정재운이야, 그죠? 정재운이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오미 이렇게 합답니다. 사오미로. 그렇죠? 사오미 병화년에. 그러면은 병화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면서 나의 재성이니까 이는 뭐 틀림없이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놈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이죠. 개수가 요걸 해놔가지고 결국 사주 자체가 결코 이 편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편제보다도 병화운이 오니까 이때에 정제가 되니까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는 것이 정미운보다도 병호가 되면은 이렇게 방합을 하니까 더욱 더 강해진다는 거죠. 개성이. 그래, 방합이면요, 방합이금 이러면서 합을 하면 삼합이든 방합이든 역시 이때는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중매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이 사전은 여러분 곤명인데요. 이 사전은 여러분 곤명인데, 기사대운 중에 기유년에, 자, 기사대운 중에 기유년에, 요때에 평관누님으로 결혼했다. 대운과 세운이 평관누님으로 요때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주는 뭡니까? 사주가 엄청나게 지금 강한 사주죠. 사실은 개수가 신을 나가지고 신유술, 여러분 방궁을 합니다. 투출된 그 임수가 엄청나게 또 힘을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체가 수의 기운을 생해주는 그러한 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기사 대운의 기운 하니까 이때 관성을 보니까 이때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 관성이 요런 경우에 관성 대운의 관성이 세운인데, 대운과 세운이 또한 합을 하죠. 이런 경우는 역시 합하는 그런 경우에는 항상 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발생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연간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을 한단 말이죠. 합을 하니까 이 대운은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만약에 대운이 아닌 것 같으면은 이 결혼이 성립되기 어려워요. 대운이 이렇게 상관을 합을 했으니까 이 기토 세운은 자유롭단 말이죠. 자기가 극합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것이 온전하게 세운 그 자체는 살아남는단 말이죠. 이 대운에서는 이거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래서 이럴 때에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인의 인술의 경자 기묘 그랬습니다. 을축대운에 결혼을 했다 했는데, 을축대운은 정재운이고 일간과 일지가 합함으로 결혼했다. 을축대운에 요렇게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지는 지지대로 합을 하고 기인의 합을 하죠. 기인의 합을 하고 천간으로는 여러분 이 자체가 재성입니다. 또 그렇죠. 정재운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운이다 보니까 세운의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세운이 용신이라든지 이때 안 했겠느냐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추를 해보려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때에 결혼을 했다는 그러한 사주인데, 그럼 이 축은 여러분 기인입니다. 나한테 간목형 축미 기인이니까 기인이고, 이 을목은 또한 재성이고 나의 이 기인이 나와 일지와 배우자 군과 합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에요. 7번에
여러분, 이 사주는 곤명인데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양인격으로 평관이 용신이다. 무오대운에 경신세운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무오대운 경신세운에. 자, 여러분, 이 사주는 간목이만요. 간목이, 자, 묘왕절에 나가지고, 묘월에 나가지고 목왕절이죠. 투간된 이 을목이다 보니까 양인격에 이가 없습니다. 이가 없는데, 이 사주가 이제 곤명이니까 자기 자리에 신중에 여러분 경금이 있죠. 경금이 있는데, 무오대운 중에 경신년이 오니까, 이 경신년에 내 일치신에 엄청나게 뿌리를 강하게 박죠. 그래서 이때에 관성물이니까 이때에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는 곤명인데 신강하고 비견이 태과으로 결혼이 불가능할 정도다. 무진대원 중 신유년에 세운지지와 사주지지가 사유축 삼합하여 설기됨으로 결혼했다 했습니다. 무진대원 중 신유년에.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니다. 이 사주가 여러분 요렇게 사주가 상당히 강하죠. 동전의 기토가 돼가지고 사주가 상당히 꽁꽁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연비가 사하다 보니까 사중에 병화가 있고 또한 이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후가 뭐 됐다고 보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약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겁망군다 보니까 이 사주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을목이 자체가 동전에 꽁꽁 얼어가지고 사실 죽었어요. 보면은 목이 그렇죠. 관성이 물론 개수가 수생목 도움을 합니다마는 이 사주가요 최고로 원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깝깝하니까 설비하는 이 신금을 말이죠. 신금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가 원하는 것이. 물론 신금도 관성도 용신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사실 원하는 것은 시원하게 설계하고 싶은 이것을 원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사주를 볼 때에 이 사주가 원하는 것이 뭐냐를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신금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거 자체가 신금의 관성이 지금 금목에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유 세운이 오다 보니까 시원하게 설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은 결혼 자체가 어찌 보면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겁이 태고하게 되면은 불가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운에 흐르면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는 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또 신유 운에 보면 이렇게 삼합을 하니까 삼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더욱더 강하게 설기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설기를 하는 이러한 의미다 보니까 이때에 혼인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주는 원래 만원할 사주의 그 신뢰가 될 수가 있는데 개미에 을묘의 개호에 을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제왕의 신약 사주죠. 그래서 일간이 두 재성과 투합을 하고 있어서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언제 하기는
뭐 돌아온 처녀하고 하긴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봅니다. 경금 자체가 지금 양쪽으로 재를 놓고 완전 토합이 되죠. 수생목 해가지고 재성이 이렇게 너무 지금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징역이 될 수가 있는데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개미생이면 몇 살입니까? 개미생이면은 60. 와, 빨리. 그 바보다리 많이 내가 68 그 나이 때에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면은 이거는 보통 그 나이는 28살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늦어도 뭐 25에서 그것도 사실은 노총각이죠. 고식이라면은 보통 60대면은 그때는 뭐 25살, 6 이렇게는 한단 말이에요. 했었죠 전부 다. 그런데 그 나이에 65세가 넘도록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으니까 사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자입니다. 사주에. 그리고요, 그 10번째로 여러분 이 사주는 비겁과 인성이 많아가지고 신강사주인데 재성이 약하므로 결혼이 어려울 수 있는데 35세가 넘도록 역시 결혼을 못한 사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는 솔직히 지금 올해 몇 살이죠? 저 옛날 사주 아닙니다. 뭐 53세면은 58 개트죠. 58 개트인데, 자, 경금이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저끼리 인성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 어찌하겠어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시가 인성이다 보니까 이것이 재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사실요, 인중에 지금 간목이 재성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인술에 또한 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결혼이 사실 쉽던 겁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인성이 나를 도와가지고 강하다 보니까 이 재성 자체가 쟁제하는 그런 꼴이죠. 쟁제하는. 그래 이쯤 되면은 사주에 인성도 많고 비겁도 강하고 분명히 이러되면은 이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이 많기 때문에 옛 엄마가 이를 만나야 말이에요. 엄마가 결국 내 엄마 말고 또 한 엄마이다 보면은 또 자식이 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군대 전부 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은 이복 행제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 선이 못 팔게 저는 빨리 나오네. 그리 빨리 나올까? 내가 안쓰러운 모르겠네. 제가 낚이기만.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권명인데요. 기묘 계유에 무진달라고 그랬습니다. 권명이죠.
이 사주는 본명에 토금 상간으로 용모 단정하고 교사가 되었으나 정관이 월지유에 무기함으로 정관이 결혼이 늦은 사주이다. 35세가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했는데 월지가 상관인 영향도 있다 했습니다. 35세가 넘도록 혼인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토가 6월에 상관이죠. 상관인데 이미 여기에서 요거 하나는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상관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상관이 최고로 강해가지고 상관격이죠. 상관격. 상관격에 이가 없습니다. 이가 없는데 이 상관이 상관생대하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항상요 월지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격국이 월지에서 거의 뭐 80~90%가 정해집니다만은 월지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다시 엎어 이야기하면은 격국 그 자체가 사회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격을 만약에 성립이 되었다면은 그럼 상관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상관격은 상관격의 직업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관격 직업. 말로서 하는 모든 직업은 다 오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사가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되기는 되었는데 결국 결혼 자체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묘생이면은 몇 살이죠? 흥산 선생님. 예, 70 넘었는데. 맞습니다. 예, 설로 세매는 72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여생, 그럼 그 나이에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뭐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